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토. 토론토는 임마누엘 퀴클리가 볼 템포를 주도하며 하프코트 세트를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는 스크린을 활용해 미드레인지 진입각을 만들고 제이발렛에게 컷인 찬스를 열어주는 패스를 자주 시도한다. 하지만 골밑에서는 야코퍼들이 몸싸움에 강점을 보이더라도 세컨드 리바운드 싸움에서 다소 밀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리바운드를 내주는 순간 공격 템포가 끊기고 트랜지션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이 늦어진다. 바렛은 개인 돌파로 공격 흐름을 살릴 수 있지만 세컨드 볼 반응 속도가 느려 리바운드 경합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한다. 토론토는 외곽에서의 볼 순환은 빠르지만 골밑 득점 루트가 막힐 때 공격 루틴이 단조로워진다. 그리고 리바운드 허용이 늘어날수록 공격 집중력이 떨어지며 수비 전환 효율도 급감한다. 결국 토론토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초기 박스아웃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미러키. 미러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골밑을 완벽히 장악하며 팀 전체의 안정감을 만든다. 그는 리바운드 이후 빠른 볼 아웃렛으로 트랜지션을 주도하고 세컨드 찬스를 직접 창출한다. 마일스 터너는 박스아웃 타이밍이 정교하고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받아 미드레인지 슈터들에게 공간을 열어준다. 이때 미러키의 슈터들은 리바운드에 대한 믿음이 있어 주저없이 미드레인지나 3포인트를 던진다. 공격 실패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 슈팅 감각이 더 살아나고 이는 전체 공격 템포에 여유를 준다. 라이언 롤린스는 볼을 빠르게 운반하며 야니스와 터너의 스크린을 이용한 롤맨 플레이로 페인트 존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리바운드에서의 확실한 우위가 공격 리듬을 유지시키며 상대의 세컨드 찬스를 완전히 봉쇄한다. 결국 미러키는 골밑에서 시작된 안정감이 곧 공격의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팀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리바운드 우위가 경기의 심리적 균형을 결정할 흐름이다. 토론토는 퀴클리와 바렛이 하프코트 세트에서 템포를 조절하겠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면 공격 루틴이 끊길 것이다. 야코퍼들이 버텨주더라도 세컨드 찬스 허용이 늘어나는 순간 경기 주도권이 미러키로 넘어간다. 반면 미러키는 야니스와 터너의 피지컬 우위를 앞세워 골밑을 장악하고 세컨드 찬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유지한다. 특히 야니스가 리바운드를 잡은 직후 전방으로 전개하는 속도는 리그 최고 수준이며 이는 토론토 수비를 흔든다. 결국 미러키는 리바운드 기반의 공격 구조로 슈터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과감한 슛 선택이 이어진다. 리바운드에서 만들어진 자신감이 전체 경기 리듬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토가 홈의 에너지를 앞세워도 골밑에서 버티기 어렵고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토론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애틀랜타는 트레이 영을 중심으로 하이픽 앤로를 주축으로 한 공격 루틴을 완성해가고 있다. 그의 빠른 핸들링과 넓은 시야는 상대 수비의 중심을 흔들며 포르징기스의 스크린 타이밍과 정확히 맞물린다. 포르징기스는 단순한 빅맨 역할이 아닌 스크린 이후 공간을 만들어내는 전술적 허브로 기능한다. 그가 제공하는 스크린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공격의 방향을 결정짓는 설계 그 자체다. 이 흐름 속에서 제일런 존스는 코너와 엘보 지역으로 가며 후리한 미드레인지와 외곽 찬스를 만들어낸다. 트레이 영은 그 틈을 활용해 순간적인 풀업 점퍼나 딥 3포인트로 리듬을 끌어올린다. 결국 애틀랜타의 약속된 패턴 플레이는 포르징기스의 헌신적인 스크린을 기점으로 완성된다. 이 구조를 올랜도의 수비진이 경기 내내 버텨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 올랜도 매직. 올랜도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팀이지만 수비 로테이션의 완성도가 아직 불안정하다. 제일런 석스는 퍼리미터 수비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지만 가끔 백도어 컷 대응이 느리다. 파울로 반케로는 피지컬과 볼 운반 능력 모두 탁월하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 포지셔닝이 늦어지는 약점이 있다. 웬델 카터 주니어는 골밑에서 리바운드 가담은 꾸준하지만 스크린 대처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 때문에 하이포스트를 기점으로 하는 상대 세트 플레이에 자주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또한 수비와 공격의 템포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 리듬이 끊기면 세컨드 찬스 득점 허용률이 높아진다. 결국 애틀랜타의 고도로 설계된 세트 플레이 앞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스크린 활용 능력과 외곽 창출 구조에서 승패가 갈릴 흐름이다. 애틀랜타는 포르징기스의 헌신적인 스크린과 트레이 영의 전술 리딩을 바탕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것이다. 특히 미드레인지와 외곽에서 후리 찬스를 얻는 장면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올랜도는 수비 로테이션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트랜지션 수비 시 세컨드 라인이 자주 열리는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트레이 영과 존슨의 오프볼 무브를 차단하지 못하면 연속 실점으로 흐름이 넘어갈 위험이 크다. 애틀랜타는 홈의 분위기를 활용해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높이고 포르징기스의 스크린 이후 공격 루트를 다양화할 것이다. 반면 올랜도는 반케로 중심의 아이솔레이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템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하프코트 내에서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창출하느냐, 그 싸움의 중심엔 애틀랜타가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애틀랜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불스. 시카고 불스는 백코트 듀오 트레 존스와 아이작 오코로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설계한다. 트레 존스는 하프코트 진입 시 볼을 빠르게 배분하며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포켓 공간을 노리는 킬패스를 시도한다. 이 움직임은 상대 존 디펜스를 무너뜨리는 핵심 루트로 작용한다. 오코로는 코너와 엘보우를 오가며 스크린을 활용해 상대 수비 간격을 넓히고, 니콜라 부세비치는 하이포스트에서 스크린과 롤을 반복하며 수직 공간을 만든다. 이 조합은 자연스럽게 미드레인지와 페인트 존을 연결하는 2단 구조를 형성한다. 특히 홈에서의 시카고는 템포 조절이 유연하고 수비 전환 시에도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압박 강도를 높인다. 결국 트레 존스의 킬패스와 오코로의 컷인 타이밍이 맞물리는 순간 시카고 불스는 페인트 존을 완전히 장악하며 공격의 리듬을 주도한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드러먼드를 중심으로 리바운드 장악을 노리지만 세컨드 찬스 전개 속도가 느리다. 도미닉 발로우는 윙 지역에서 에너지 넘치는 수비를 보여주지만 공격 전환 시 패스 선택이 불안정하다. VJ의 찌꼼은 외곽에서 슈팅 타이밍을 잡지만 상대의 스위치 수비가 빠르면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특히 필라델피아는 트랜지션 수비가 늦어 하프코트 세트로 돌아가기 전에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수비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 시카고의 커싱과 미드포스트 공략에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비 로테이션이 어긋나는 순간마다 세컨드 찬스 득점을 허용하며 경기 내내 추격 리듬이 끊길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하프코트 운영과 포켓 공간 활용이 승부의 핵심이다. 시카고 불스는 트레 존스의 킬패스와 부세비치의 하이포스트 연계로 필라델피아의 존 디펜스를 계속 흔들 것이다. 또한 오코로의 스크린 이후 재침투는 수비 간격을 넓히고 페인트 존 내에서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드러먼드의 리바운드 능력에 의존하지만 세컨드 찬스 전개가 느리고 외곽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카고의 빠른 템포와 다층 전개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의 시카고가 초반부터 공격 리듬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면 필라델피아는 수비 전환 타이밍에서 계속 밀릴 것이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트레 존스의 패싱 감각과 부세비치의 하이포스트 플레이가 완성하는 공격 루트에 의해 좌우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시카고 불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올리언즈. 뉴올리언즈는 자이온 윌리엄스와 디안드레 조던을 동시에 기용하며 페인트존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한다. 조던은 여전히 골밑에서의 스크린셋과 리바운드 장악에서 노련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세컨드 찬스 득점의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낸다. 자이온은 폭발적인 드라이브인과 페인트존 침투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포스트업 이후 킥아웃 루트까지 열어 팀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트레이 머피 3세는 외곽에서의 스팟업 슈팅뿐 아니라 페네트레이션 이후 미드레인지 풀업까지 가능한 다재다능한 옵션으로 작동한다. 조던 풀은 볼을 오래 머금지 않으며 스크린 이후 곧바로 풀업 점퍼나 2대2 전개로 템포를 이어간다. 이 조합은 인사이드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도 외곽으로의 패스 전환이 빠르고 하이로 세트와 드리블 핸드오프를 유연하게 연결한다. 결국 뉴올리언즈는 인사이드 외곽 균형이 완벽하게 맞물린 구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비에서도 하이픽 이후 조던이 드롭백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림 근처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샬럿. 샬럿은 콜린 섹스턴을 중심으로 한 돌파 위주의 공격 루트를 선호한다. 하지만 뉴올리언즈의 인사이드 블록존 밀도가 높아 섹스턴의 1대1 돌파가 쉽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칼 브리치스는 코너와 엘보 사이를 오가는 컷신으로 공격 활로를 찾지만 스크린 간격이 좁아 볼 순환 속도가 다소 정체된다. 라이언 칼크브레너는 페인트존에서 리바운드 가담은 뛰어나지만 스위치 수비 시 풋워크가 느려 상대 가드의 돌파에 자주 노출된다. 팀 전체적으로 하프코트 공격에서 패스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어지고 세컨드 찬스 득점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트랜지션 수비에서의 복귀 속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샬럿은 외곽 효율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루트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레이 머피 3세의 페네트레이션 플레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윙 수비가 부재한 점은 큰 변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인사이드 파워와 외곽 효율의 조화를 누가 완성하느냐가 핵심이다. 뉴올리언즈는 디안드레 조던의 스크린과 자이온의 폭발적인 드라이브인을 중심으로 경기 초반부터 페인트존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다. 조던 풀의 외곽 공격이 살아나면 하이로 세트의 완성도가 극대화되며 공격 루트가 다층적으로 확장된다. 반면 샬럿은 섹스턴과 브리지스가 주도하는 돌파 중심의 공격 루트가 뉴올리언즈의 강한 림 프로텍션 앞에서 쉽게 막힐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뉴올리언즈는 수비 리바운드 후 트랜지션 전환 속도가 빠르고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도 리그 상위권이다. 그래서 샬럿이 체력적인 부담이 쌓이는 후반부에는 공수양면에서 간격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인사이드 압박과 외곽의 타이밍 패스를 모두 갖춘 뉴올리언즈가 경기를 주도하며 흐름을 완벽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뉴올리언즈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골든 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를 중심으로 하프코트 리듬을 완벽히 통제한다. 커리는 단순한 슈터가 아니라 경기의 템포를 읽고 조율하는 리더다. 볼 없는 움직임에서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며 스크린 뒤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슛각을 창출한다.
버디 힐드는 외곽 스팟업 슈팅 감각이 날카롭고 커리와의 투맨 게임으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킨다. 퀸튼 포스트는 리바운드 경합 이후 하이 포스트로 볼을 끌어올리며 공격 전원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골든 스테이트는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이 높고 클러치 국면에서는 커리의 볼 소유 비중이 극대화된다. 특히 마지막 3분 구간에서의 경기 리딩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며 작은 격차를 확실히 굳히는 집중력이 있다. 오늘 경기에서도 초반에는 템포를 늦추고 후반으로 갈수록 외곽 루트를 열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피닉스. 피닉스는 데빈 부커가 중심을 잡지만 최근 미드레인지 선택이 많아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흐름이다. 딜론 브룩스는 수비 에너지가 높지만 공격에서는 턴오버와 무리한 슛 선택이 잦다. 오소 이고다로는 골 밑에서 세컨드 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만 포지션 밸런스가 흔들리면 전환 수비에서 취약하다. 피닉스의 가장 큰 문제는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에서 볼 순환이 막히는 구간이 길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커가 더블팀에 묶이면 공격의 1차 루트가 완전히 막히고 이후 리듬을 잃는다. 또한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 코너 3점 허용률이 높고 커리와 힐드의 슈팅 존 대응이 쉽지 않다. 결국 피닉스는 템포 조절과 수비 로테이션 모두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하프코트 템포 싸움과 클러치 리딩의 질에서 승부가 결정될 흐름이다. 골든 스테이트는 커리의 시야와 버디 힐드의 오프볼 움직임을 통해 공격 루트를 유연하게 전개한다. 포스트가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는 패스 전환 속도가 매끄럽다. 특히 커리의 클러치 능력은 상대의 수비 집중을 무너뜨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피닉스는 부커의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팀 전체 밸런스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브룩스의 수비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흐름을 끊더라도 커리의 경기 운영이 그 이상의 격차를 만든다. 결국 골든 스테이트는 경험과 리더십, 템포 조절력에서 피닉스를 압도하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리바운드 싸움과 외곽 집중력 모두에서 홈팀이 안정감을 보여줄 구도다. 하프코트에서의 밀도와 클러치 대응 능력까지 포함하면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골든 스테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LA 클리퍼스. 클리퍼스는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의 2인 중심 오펜스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하든은 탑에서 볼을 오래 잡으며 방향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순간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많다. 카와이는 미드레인지에서의 1대1 득점력이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비카 주바츠는 골 밑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스크린 이후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세컨드 찬스 실점이 반복되고 페인트 존 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최근 경기들에서는 파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기 후반 팀 파울 상황으로 인한 실점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하든의 수비 집중력 저하는 전환 수비의 균형까지 깨뜨리고 있다. 결국 클리퍼스는 인사이드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열세를 보일 경우 공격 전환의 리듬까지 잃을 가능성이 크다.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페네트레이션 오펜스가 완성형에 가깝다. 그의 돌파 타이밍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며 페인트존 접근 후 킥아웃 패스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챗 홈그렌과 아이제아 하르텐슈타인이 함께 나올 때는 투맨 게임의 완성도가 극대화된다. 특히 하르텐슈타인은 포스트업에서 중심축을 잡으며 세컨드 찬스 리바운드를 직접 해결한다. 홈그렌은 외곽까지 나와 스크린 앤 팝을 시도하면서 수비수를 끌어내는 전술적 유연성을 부여한다. 이 구조 덕분에 알렉산더는 더욱 넓은 드라이브 라인을 확보하고 상대의 수비 로테이션을 무너뜨린다. 또한 세컨드 볼 가담 속도 역시 빠르고 트랜지션 오펜스의 완성도가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페인트존에서 하르텐슈타인이 버티는 순간 공격 리듬과 리바운드 점유율 모두 오클라호마 쪽으로 흐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인사이드 장악력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모든 변수를 결정짓는다. 클리퍼스는 하든과 카와이의 개인기 의존도가 높아 세컨드 찬스 창출이 어렵다. 반면 오클라호마는 하르텐슈타인을 중심으로 골밑을 완전히 잠그며 홈그렌의 커버 범위가 넓다. 알렉산더는 클리퍼스의 느린 전환 수비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팀 파울 유도 능력까지 극대화한다. 결국 클리퍼스가 파울 관리에 실패하는 순간 경기의 균형은 완전히 깨질 것이다. 오클라호마는 페인트존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로 점수를 쌓으며 경기 템포를 스스로 조율할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클리퍼스는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고 코너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진다. 결국 이 경기는 하르텐슈타인의 리바운드와 알렉산더의 페네트레이션이 승부를 지배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LA 클리퍼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